자, 우선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자, 우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정도가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우파메카노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마즈라오이 또한 지금 결장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맨유 상대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막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달 가까이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좀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뮌헨 역시 이제 직전 경기 마인츠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3대1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뮌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패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양 팀 다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만났다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양 팀의 좀 최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갈라타사라이나 이제 뮌헨이나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이 완전히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전력이 우세한 뮌헨이 좀 더 뭐 점유율 면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팀 다 어느 정도 지금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싸움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양팀 다 좀 측면에서 약간 공격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뮌헨이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홈 갈라타사라이 상대로는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갈라타사라이가 일단 뭐 홈 원정 전부 다 지금 성적이 좋긴 한데, 특히 홈에서는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폼이 좋은 뮌헨이라고 해도 쉽게 볼만한 그런 상대는 아니다. 예,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에 코펜하겐 원정 경기처럼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배당 대비 원정 뮌헨승을 보기는 좀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승패로 접근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뮌헨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하나 골라가 보고, 안 그러면 이거는 3.5 기준하고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도전 경기. 네. 왜냐면 양팀 다 이제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3.5 기준하고 오바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가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핸디로는 햄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 안 그리고 3.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잘츠부르크. 자, 우선 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지금 이제 서브 자원이긴 하지만 아르나우토비치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는 없긴 하지만 좀 기존 전력들의 그런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좀 라인업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다소 약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체크를 해봤고,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2승 1무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토리노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좀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홈에서 이제 홈 토리노 상대로 이제 3대0 승리를 거둔 거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멀티 실점을 이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토리노 상대로 3골을 넣은 거는 좀 인터밀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 역시 지금 최근 3경기 1무 2패로 지금 리그나 대회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에서 지금 힘을 지금 못 쓰는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득점력도 좀 많이 좀 저조한 그런 잘츠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게 인터밀란이 좀 볼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좀 홈이다 보니까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전반적으로 좀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선보인110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쿠선보이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팔순노치페이님 반갑습니다. 네. 승랭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승랭가님도 별풍선 항상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매일 꾸준히 후원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로리님 히읗이응요. 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번에 연달아. 그럼 한 번에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세 분께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쪽지함,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네. 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안 오셨으면 저한테 네, 따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확인 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이제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 패턴도 굉장히 좀 다양해요. 그리고 지금 전개 또한 지금 좋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뭐 잘츠부르크에 비해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이제 아무래도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최근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득점 기회도 이전에 비해 좀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잘츠부르크가 인터밀란의 수비를 뚫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 인터밀란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인데, 이거는 좀 잘츠부르크의 그런 득점력에 따라서 어느 바가 좀 약간 갈릴 것으로 봐요. 근데 최근에 지금 잘츠부르크의 그런 좋지 못한 공격력,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수비가 이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잘츠부르크가 득점을 못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배당 대비해서 한번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밀란 승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랑스 대 이제 호벤 패스비. 자, 우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좋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시즌 극초반보다는 그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일단 특히 수비가 많이 나아진 그런 랑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벤도 지금 랑스와 같이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에르디비시 안에서 페노르트와 더불어 가장 지금 경기력이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 팀 다 지금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그럼 만났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에서 좀 수비 라인을 가다듬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호벤 역시 좀 원정이다 보니까 다소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다가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좀 엿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위협적인 모습도 좀 종종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막 템포가 빠르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랑스 홈에서는 뭐 그렇게 비교적 좀 템포 빠른 경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점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최근에 지금 랑스가 홈에서 아스날도 이기면서 되게 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아스날 상대로 좀 대패를 당하면서 좀 다소 좀 무너진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바탕으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최상의 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랑스가 홈이라고 해도 좀 쉽지 않은 경기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현재 네.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으며 다소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력도 랑스가 지금 호벤에 비해서 좀 크게 우세한 상황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호벤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이거는 호벤 프랜슨,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제 랑스가 이제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좀 파기력 있는 모습 보였는데 현재 지금 흐름이 좋다고 해도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다소 좀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냥 많이 본다고 하면 저는 호벤 사이드의 무승부 보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랑스랑 PSV는 어느 부분 패스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나폴리. 자, 우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핵심 공격수인 지금 오시멘을 포함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뭐 일단 뭐 오시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나폴리와 좀 불화가 심하고 좀 이적 가능성도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조금 오시멘이 좀 팀을 떠날 가능성도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양 팀의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많이 상반되어 있어요.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연패 중으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홈에서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3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시즌 극초반만 했을 때도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여전히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가나 했지만 계속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지금 가장 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오시멘이 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대승을 거두면서 여전히 좀 좋은 그런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최근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도 좀 비교적 많이 낮고, 그리고 빌드업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나폴리가 비교적 좀 점유율이 더 우세하면서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좀 체계적인 공격 전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뭐 공격을 하는 걸 보면은 뭐 롱볼이나 좀 크로스로 좀 전개를 하다 보니 지금 공격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침투, 뭐 역습, 뭐 컷백 등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지금 적재적소로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금 공격 면에서도 우니온 베를린보다는 나폴리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물론 뭐 지금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오시멘이 결장이라고 해도 이제 뭐 우니온 베를린보다 지금 우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나폴리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나폴리 승. 그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사이드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우니온 베를린의 그런 공격 전개를 고려했을 때 홈이라고 해도 좀 득점을 기대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까지 같이 보는 경기. 그래서 나폴리 승에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니온 베를린과 나폴리의 경기도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브라가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복귀한 선수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풀라인업을 갖췄다고 봐도 지금 무방한 상황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이제 리그나 대회 상관없이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현재 지금 5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공격력이 좀 물이 오른 상황이에요. 이런 약간 좀 상승의 그런 브라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접 뭐 세비야 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연승이 지금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심판에 어느 정도 좀 결정이 심판에 좀 영향이 많이 컸기 때문에 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라리가 내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 바로 좀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바로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우선 뭐 이제 브라가나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며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템포가 이 경기가 뭐 다소 빠르거나 그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템포가 조절되면서 좀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지금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공격 전개도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잠시만요.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게 리그 차이도 있고 지금 전력도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긴 하지만 최근 홈에서 브라가가 좀 쉽게 무너진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좀 이긴다고 해도 과연 좀 대승까지 좀 장담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이렇게 보고, 네, 이게 원래 이제 2.5 기준이면은 네, 오버사이드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3.5는 좀 다소 좀 애매하다 보니까 어노바는 이거는 네, 패스할게요. 그냥 레알 마드리드 승에 그냥 고배당으로 햄무 정도만 네,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코펜하겐. 자, 일단 뭐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기존 전력들의 지금 결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카세미루까지 이제 결장을 하면서 지금 중원 전력도 지금 다소 약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약간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전 풀백이 한 명 정도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 중으로 다시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경기력이 크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특히 뭐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도 종종 좀 해결을 못하면서 이제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좀 힘들게 가져가고 이런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에서 미넨가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연패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조별에서 꼴찌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이겨야 이제 저희 1, 2위 경쟁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좀 맨유가 라인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맨유가 지금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는 이제 코펜하겐보다 훨씬 우위에 있긴 하지만 고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최근 맨유가 승리한 경기를 봤을 때 좀 간신히 이긴 경기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뭐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이제 후반 막판에 연이어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리그 꼴찌인 세필드 상대로도 이제 간신히 이제 1점 차로 이길 정도로 굉장히 좀 승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시원한 그런 승리는 지금 계속해서 없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맨유를 보기는 좀 다소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코펜하겐과의 그런 전력 차, 그리고 아무래도 맨유가 이제 홈인 점까지 고려했을 때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맨유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맨유 승. 네, 요거는 만약에 뭐 고배당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햄무 한번 보는 경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맨유의 행보를 봤을 때 대승을 지금 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본다고 하면 햄무 사이드 한번 도전. 그리고 이제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오바 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유 승 고배당으로 햄무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맨유 대 코펜하겐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세비야 대 이제 아스날.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양 팀 다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싱크류기구사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6294님 별풍선 30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네,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방금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면은 우선 이제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가 없긴 하지만 뭐 승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2대 0으로 지던 경기를 이제 2대 2까지 만들면서 이제 간신히 지금 무승부를 거둔 상태예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아스날이 좀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최근 좀 원정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고 있죠. 네, 뭐 이제 랑스 상대로도 좀 패배를 하고 이제 첼시 상대로도 좀 많이 밀리던 경기를 간신히 좀 무승부를 거뒀고, 네, 약간 이런 좀 원정에서 지금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아스날이 좀 중원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최근 지금 아스날이 지금 원정에서 좀 주도를 하며 경기를 좀 잘 풀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지금 세비야 상대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끌어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뭐 최근 좀 홈에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력이 지금 나쁘지 않고, 그리고 경기 흐름도 좀 쉽게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아스날이 고전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양팀 다 측면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원정 아스날이 지금 크게 유리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배당적인 메리트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원정 아스날보다는 그래도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세비야 프랜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세비야 사이드를 보니까 어묵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언더 사이드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비야 사이드를 보면은 오바보다는 좀 언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네, 2.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비야랑 아스날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벤피카 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자, 우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 3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디마리아가 결장 중인 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두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는 지금 여전히 강한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연패 중으로 지금 챔스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 일단 뭐 잘츠부르크와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연달아 패배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피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지금 네, 순위 경쟁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 전승 중이고 그리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단 리그에서나 리그에서나 이제 챔스에서나 성적이 좀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양팀 다 공수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소시에다드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벤피카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지금 현재 소시에다드의 수비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쉽게 뚫지 못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역시 이제 홈 벤피카 상대로 이제 승리까지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벤피카가 지금 챔스에서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소시에다드라고 해도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만약에 핸디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한번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벤피카 햄무 그리고 이제 무승부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가는 경기. 그쵸.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좀 언더 볼게요. 네. 그쵸. 왜냐면 뭐 벤피카가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제 소시에다드 수비가 이제 워낙 좀 막강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좀 쉽게 뚫기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역시 좀 벤피카가 홈에서 워낙 좀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약간 좀 뚫기가 어려운 거를 고려했을 때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양 팀의 경기로 보면은 그래도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아무래도 그 외의 경기는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네, 한번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울산 대 이제 조호르 경기. 네. 자, 요 경기는 뭐 일단 울산이 당연히 홈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배를 받았긴 했는데 최근 울산의 약간 좀 상황 봤을 때는 지금 울산 정배 약간 1.3대 배당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건 한번 그냥 고배당으로 조호르 프랜스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 이제 울산이 이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버 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바로 접근하려면 오버 사이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 대 이제 포항. 네, 요거는 뭐 승패보다는 만약에 우라와 핵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거나, 안 그러면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는 이건 언더사이드. 두 팀 다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굳이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툼 유나이티드 대 이제 가와사키. 요거는 가와사키 승. 그리고 이제 고베당으로는 햄무 도전 이 정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새벽 경기죠. 나스르 대 이제 알도하이. 여기는 알 나스르 승. 그리고 요건 핸디로는 마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4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고,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